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지쳤거나 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나의 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싶을 때 피자나 콜라 아니면 아이유 직캠 영상이라든가 월급 통장은 보면 더 피곤해질 거고요. 집이 생각나죠, 보통. 인간의 3대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주거 공간에서는요, 많은 게 이루어져요. 인간의 사회 기초를 구성하는 가정이 만들어지고 휴식과 사생활도 보장해주죠. 우리는 모두 집에 삽니다. 하지만 이 집에 대한 느낌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에겐 쉬는 공간이겠지만 가정주부나 저처럼 자택근무를 하면 일터로 느껴질 거예요. 집에서 좋은 일만 겪으면 좋은 기억이 남겠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나쁜 일이 있었으면 이 집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미스터리한 범죄 사건을 주제로 하니까 이 집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집에 아주 미스터리한 공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공간에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요. 범죄 사건의 장소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어느 인터넷 게시판으로 이상한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자기 이름을 아메아나라고 소개하면서 얼마 전 찜찜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야나오카라는 지인에게 서류 봉투로 된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에는 어떤 집의 사진과 설계 도면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왜 받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야나오카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말이 잘 통해서 금방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얼마 뒤 야나오카는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새 집을 사려고 했어요. 조건에 맞는 집을 찾다가 2층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철역에서 가까웠고 주변 환경도 좋았죠. 아내와 직접 집을 보러 갔더니 생각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바로 계약하러 부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집의 평면도를 받아왔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죠. 실물로 본 집과 도면이 달랐던 거예요. 어디가 다르냐? 주방 안쪽에 빈 공간을 발견한 거죠. 이날부터 야나오카는 주방의 빈 공간이 계속 신경 쓰여서 집을 구입하기 전 아메아나에게 확인해달라며 우편으로 집 사진과 도면을 보냈던 거예요. 아메아나는 마침 쿠리하라라는 건축 설계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정을 설명했고 도면도 보내줬죠. 며칠 후 쿠리하라가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주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야나오카가 말한 이 주방의 빈 공간을 물어봤죠. 쿠리하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처럼 보이고 주방 면적을 좁히면서까지 이 공간이 필요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메아나가 그 이유를 묻자 쿠리하라는 수납을 위해 만든 공간 같다고 대답했어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거실 쪽으로 문을 달면 벽장이 되고 주방 쪽으로 달면 그릇을 넣는 찬장이 될 수 있지만 집을 짓던 중 집주인의 마음이 변했거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만들다만 공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받은 아메아나도 수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였고요. 만약 야나오카가 집을 산 뒤에 이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벽을 허물면 그만이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축 설계사인 쿠리하라는 이 집이 신축 건물인지를 물어봤어요. 집주인이 살던 곳이긴 하지만 얼마 안 된 집이라고 대답해주긴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전 주인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아메아나는 아는 대로 전 주인이 30대 정도의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살았다며 아는 대로 대답은 해줬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 주인의 직업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야나오카예요. 아메아나는 설계 도면을 받고 이야기만 전해주는 사람이라 전 주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메아나는 쿠리하라가 도면을 설명하다 말고 왜 이렇게 전 주인의 직업까지 물어볼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지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쿠리하라는 이 이유도 설명해줬어요. 건축 설계사 입장에서 도면을 보면요, 이 집이 생각보다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실 1층의 이상한 도면보다 2층이 더 문제인데 집을 사려는 야나오카에게 1층 이야기만 들어서 아메아나도 2층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뒷장의 2층 도면을 확인하게 되죠. 쿠리하라는 2층 가운데에 있는 아이방 위치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때문이에요. 복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두 개의 문을 다시 지나가야만 갈 수 있는 특이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 방문을 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도면대로면 아이는 1층에서 계단을 올라와 긴 복도에서 3개의 문을 지나야 방에 갈 수 있는데 사실 빨간색 위치인 이 계단 옆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면 너무 편하죠. 일반적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도면은 마치 아이의 방을 일부러 돌아가게끔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이 방에 창문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통의 집과 다르죠. 모든 부모들은 아이 방에 햇빛이 잘 들길 원해요. 쿠리하라는 이렇게 창문이 하나도 없는 아이의 방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도면을 보던 중 이번엔 아메아나가 또 다른 특이한 점을 찾았어요. 2층의 화장실이 아이 방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이중문에 창문은 없고 화장실이 딸려있는 아이 방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쿠리하라는 이게 아이 방이라기보다는 마치 감옥의 독방 같은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메아나는 혹시 이 방에 아이가 감금돼 있던 건 아닌지 물어봤는데요. 쿠리하라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음식만 제공된다면 아이는 굳이 방 안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구조이긴 하죠. 애초에 방 자체가 복도와 다른 방에 둘러싸인 형태라서 최소한 부모가 아이를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아 철저히 감추려 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면 아이가 소리를 질러도 건물 밖에선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감추려고 하는 건 부모에게 어떤 사정이 분명히 있어서겠죠. 여기에 아이 방 입구를 보면요, 2인용 침대가 있어요. 2인용 침대라는 점에서 여기가 아마 부부의 방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누웠을 경우 정면에 세면대가 있고요. 옆은 샤워실인데 벽을 세워서 조금 가려놨습니다. 문을 설치한 건 아니고요. 벽으로 세면대만 가리는 정도라는 거죠. 침대와 씻는 공간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변기와 샤워 시설이 분리된 집을 선호하는데, 이 집은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두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샤워실과 욕조가 설치된 장소를 2개씩 나눠 짓는 것도 특이하죠. 샤워실에 있다가 만약에 화장실을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가거나 아이 방에 들어가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샤워실엔 창문이 있지만 욕실엔 없는 것도 보통의 집과 달라요. 이렇게 쿠리하라가 도면을 본 결과 전반적으로 집의 구조가 이상하고 자신이라면 굳이 사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메아나가 생각이 복잡해졌죠. 처음에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상한 점을 몰랐지만 도면을 보고 쿠리하라와 대화를 해보니 집안에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섬찟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뒤로도 전화를 끊고 계속 혼자 이 집의 도면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확실히 수상하다고 할 만큼의 발견을 했어요. 아메아나가 1층과 2층의 도면을 한번 겹쳐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이 방과 욕실이 1층 주방에 있던 그 빈 공간과 정확히 겹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은 아이가 다닐 정도로 좁아 보였고, 이게 아이 방과 욕실 사이를 이어주는 비밀 통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쿠리하라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자, 만약 부부가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고 해도 목욕은 해야 될 거예요. 아이가 목욕을 하려면 방에서 나와 샤워실이나 욕실 중 하나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의 구조를 보면 어느 쪽을 가더라도 아이는 반드시 창문 앞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이가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하면 아이는 창문을 지나치지 않아도 1층 주방의 빈 공간을 통해서 욕실과 자신의 방을 이동하는 게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말에 쿠리하라도 다시 한번 도면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방 오른쪽 밑에 있는 서랍장이 이 통로의 입구를 가리기 위해 놓았던 거라면 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아메아나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전주인이 이 집을 지었고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살았던 집이 맞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메아나는 그렇다고 했죠. 그러자 1층에 있는 여분의 방은 누가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쿠리하라는 이 남는 침실이 아마 손님을 위한 방이었을 것이고, 손님 방이 필요하다는 건 이 집에 자주 손님이 왔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자주 오는 손님과 숨겨진 아이의 방, 숨겨진 수상한 비밀 통로의 관계를 보고 쿠리하라가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엔 30대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살고 어떤 손님이 자주 찾아오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높은 대기업 간부나 중소기업 사장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일 것이다. 1층에서 가족은 손님에게 술과 저녁을 대접한다. 그러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술도 마셨으니 1층 방에서 자게 하고 씻을 수 있도록 2층 욕실에 목욕물을 데워 준비해 준다. 술에 취한 손님은 더운 욕조물에 취기가 더 올라오고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 방에서 욕조로 이어진 비밀 통로 문이 열리며 아이가 들어온다. 아이는 흉기를 들었고 욕조에 목욕하던 손님을 공격한다. 손님은 술에 취했고 생각지 못한 아이의 공격으로 목욕 도중 사망하게 된다. 손님의 사망을 확인한 부부는 욕조에 들어와 손님의 몸을 잘라 아이의 방과 욕실을 잇는 비밀 통로로 시신을 던져놓고 아이에게 방으로 옮기게 한다. 그리고 아이 방의 왼쪽 수납장 밑엔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다. 이곳을 이용해 차고와 연결된 1층 장소로 시체를 떨어뜨린다. 창고에 운반된 시체는 나중에 부부가 시체를 자루에 담아 차를 이용해 외부에다 유기하면서 범행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아무에게도 노출되지 않은 채 살해와 유기가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쿠리하라는 부부가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만든 집에서 비밀리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때 아이까지 이용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말을 들은 아메아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복잡한 방법 같아 보여요. 범행을 위해 내부 설계를 한 거라면 차라리 차고 위에 욕실을 지어놓고 범행 후 사체를 차고로 떨어뜨리는 게 더 간단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자 쿠리하라는요, 아메아나에게
집의 입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도면상 집의 출입구인 현관은 1층 가장 왼쪽 아래에 있고 차고도 왼쪽에 있으며 살해 장소인 욕실은 2층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다는 거죠. 1층 현관에서 범행 장소인 2층 욕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냥꾼의 심리 같다고 설명했어요. 사냥꾼은 도망가기 어렵고 최대한 자신이 유리한 곳으로 사냥감을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범의 심리상 현관과 가장 멀리 떨어진 욕실에 피해자를 몰아세울 덫으로 욕실을 지은 것은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2층 욕실은요, 확실히 창문도 없어요. 거기에 탈의실이 바로 앞에 붙어 있어서 사실상 출입문도 2개인 구조입니다. 창문도 없고 문도 2개가 달려있는 구조라 손님이 살해당할 때 비명소리가 밖으로 나가긴 힘들고요. 도망치기도 어렵겠죠. 결국 완벽한 살해 장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이 욕실을 설계한 것 같다고 쿠리하라는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생각했는지 바보 같은 이야기라면서 살짝 둘러대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메아나는 이미 심각해졌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쿠리하라는 단순히 자신의 망상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정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지어졌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도시 괴담이 이렇게 생겨나나 싶었지만 이야기는 너무 그럴듯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며칠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러다 야나오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국 아메아나는 이 이야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입을 떼려고 하는데 마침 야나오카가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집을 구매하지 않기로 했으니 며칠 전 했던 부탁은 없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찝찝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긴 했죠, 아메아나가. 대신 왜 그렇게 마음에 들던 집인데 안 사냐고 물어봤더니 야나오카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봤는데 이 집 주변 숲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토막 사체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찜찜하니까 구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메아나가 다시 크게 놀랐죠. 혹시 전 집주인과 연락은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야나오카는 집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다 팔고 난 뒤로 완전히 연락이 끊겨서 이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아메아나는 이 집의 도면을 바로 버렸지만 아직까지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아서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올리게 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고요.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메아나는 이 집의 주소나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어디 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대체 이 집은 왜 이렇게 이상한 구조로 지어놨냐는 거죠. 건축 설계사인 쿠리하라가 본대로 범죄를 위해 설계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였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도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메아나는 게시판에 관련 글을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상한 집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만 남아있죠.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범죄 사건 아니고요. 미스터리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꽤 재미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일본에 오모코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자기 창작물을 올리는 곳이에요. 이번에 등장한 아메아나는 이 사이트에 등록된 작가고 그중 한 작품이 오늘 알아본 수상한 집 설계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실제로 경험담인지 창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련 영상은 이 사람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썼는데 사실은 집에 사는 아이가 밴드 활동을 하느라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방음이 되도록 부모가 집을 설계했다거나 이 집을 지은 전 주인이 바로 아메아나의 지인인 건축 설계사 쿠리하라라는 겁니다. 쿠리하라는 설계사니까 이 집을 지을 수 있고 추리한 내용은 자신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 집의 설계도에서 아메아나가 말하지 않은 이상한 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집의 최대 미스터리는요, 출입문이 없는 1층 차고라는 거예요. 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대로면 쿠리하라가 생각한 것처럼 사체를 여기에 옮겨도 밖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죠. 차라리 비밀 공간과 아이를 이용한 청부 살인보다는 아동 성매매였다면 더 그럴듯했을지도 몰라요. 건축 설계사라는 쿠리하라라는 그 사람이 실존하는지도 모르겠고, 건축 설계사가 어떻게 설계 도면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범죄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신빙성은 떨어지는 이야기죠. 어쨌든 관심도가 꽤 있었는데 이 게시글이 따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높은 확률로 창작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아직 아메아나의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아메아나는요, 이 사람이에요. 검은색 타이즈에 흰색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남자에 가까운 체형이긴 한데 목소리가 음성 변조되어 있거든요. 이걸 감안해도 여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별도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류의 미스터리나 기괴한 분위기를 주는 영상이 일본에서는 꽤 인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 채널도 유명합니다. 부러워요. 그래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관심이 생기고 알아내려는 시도도 많았지만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진짜 미스터리는 그 수상한 집의 정체보다는 아마 이 채널 주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예요.